처음 만난 사람과도 단 몇 분만 얘기를 나누면 마치 10년지기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법을 구사하던 심리학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대가가 발견한 대화법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밀을 알고 적용하면 누구든 친밀감과 호감을 주는 대화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는 멘탈관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친밀감과 호감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 비밀을 발견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생맹과 소아마비를 겪으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밀튼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가 심해질 때는 마치 전신마비가 온 것처럼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깜빡이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에릭슨에게는 소아마비 말고도 좌절감을 안겨주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욕창이 생기지 않게 간호사분들이 몸을 닦아주었었는데 나이팅게일 같이 헌신적인 분들도 계셨겠지만 유독 한 간호사가 에릭슨에게 욕설을 하고 거칠게 대했다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에릭슨은 간호사가 갈 때까지 스트레스를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스트레스와 좌절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에릭슨의 삶을 바꾸어준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이런 나에게도 남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하나의 질문을 계속해가자 어느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관찰이었습니다. 에릭슨은 몸은 마비가 되었지만 앞을 볼 수는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간호사가 올 때마다 간호사의 표정과 말투,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더니 간호사의 호흡이 짧고 가쁘다는 것을 알아챘고 어떤 이유였는지 간호사의 호흡 리듬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간호사가 숨을 가쁘게 들이쉬면 같은 방식으로 숨을 가쁘게 들이쉬고 내쉬는 타이밍에 숨을 같이 가쁘게 내쉬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간호사의 호흡 리듬을 따라하다가 서서히 호흡 리듬을 느리게 바꾸어 갔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거칠던 간호사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에릭슨은 호흡 리듬을 한동안 따라하다가 서서히 늦추기를 반복해 보았는데 그때마다 간호사는 화를 내다가도 점차 누그러지고 차분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에릭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간호사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간호사의 호흡을 따라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간호사의 태도를 바꾼 비밀은 공명에 있었는데요. 피아노와 기타를 적당히 떨어뜨려 놓고 피아노의 건반 가운데 하나를 치면 떨어져 있는 기타의 6개 줄 가운데 하나가 울린다고 합니다. 이걸 공명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주파수의 소리가 서로 공명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공명이 일어납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처럼 주파수 리듬이 같으면 왠지 통하는 것 같고 느낌이 편해서 어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파수 리듬이 서로 다른 경우에 사람들은 왠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불편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상대의 리듬에 조율하게 되면 공명이 일어나면서 통하는 느낌이 들게 되고 친밀감과 호감이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부부나 친구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리듬을 조율하고 공명하게 되는데 에릭슨은 이 오랜 시간의 조율 과정을 빠르게 단축하는 방법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슨처럼 꼼짝없이 누워있어야만 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타인의 호흡을 관찰하고 따라하며 공명의 달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다른 사람의 호흡을 따라하는 것이 여간해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하기 쉽지 않은 호흡 공명은 잠시 제쳐두고 대화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공명 대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타인의 세계와 조율하는 공명법에는
호흡 공명 외에 제스처 공명과 말 공명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강연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에릭슨의 공명의 비밀을 알고 나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지나치지 않고 곧바로 이 원리를 실험했다고 하는데요. 공원에 나가보니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벤치에 앉아 뉴욕타임즈지를 읽고 있는 노신사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앤서니는 노인이 읽고 있던 뉴욕타임즈지를 사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벤치에 앉아 노인의 제스처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잠시 있다가 자신도 다리를 꼬고 앉고 노인이 다리 위치를 바꾸면 잠시 후 자신도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노신사 근처에서 제스처를 따라하던 어느 날 그간에 한마디도 나눈 적 없던 그 노신사가 앤서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초면인데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명함을 건네주고 갔다고 하는데요. 앤서니가 확인해보니 그 노인은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스스로를 성공한 사업가이자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앤서니가 제스처를 통해 자신과 공명하자 이 젊은 청년을 마치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으로 친근하게 받아들여서 일자리까지 제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의 제스처를 무작정 따라할 경우 자칫하면 아이들의 따라하기 놀이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스처는 공명 대화를 하기 위한 기본 자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술에서 기본 자세가 잘 다져져 있으면 어떤 공격과 방어도 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공명이 일어나는 대화를 위해서는 기본 자세부터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5살 아이와 얘기하는데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이는 위로 올려다봐야 해서 시선이 맞지 않아 공명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른이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 제스처의 공명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고 말을 걸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말하는 것으로도 제스처의 공명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다가가서 여보 할 말 있어? 라고 하는데도 남편이 계속 TV를 바라보면서 듣고 있으니까 말해 라고 하면 제스처의 공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상체를 내 쪽으로 약간 숙여서 말을 하면 나도 비슷하게 상체를 약간 숙이고 대화를 하는 정도면 공명 대화의 기본 자세가 갖추어집니다. 제스처의 기본기를 장착하셨으면 이제 친밀감과 호감 대화를 위한 말 공명을 하실 차례입니다. 말 공명은 3가지를 조율하시면 되는데 첫째 빠르기, 둘째 높낮이, 셋째 단어 공명이 있습니다. 말 공명의 3가지 가운데 단어 공명이 가장 중요한데요. 단어 공명은 상대가 한 말들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단어를 가끔씩 따라서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기차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맞은편에 젊은 미국인 남자분이 앉기에 영어를 연습할 좋은 기회다 싶어서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지 샬라샬라 빠르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못 알아듣겠지만 계속해서 excuse me 이렇게 말하기도 뻘쭘해서 알아듣는 척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아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워싱턴 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워싱턴 이렇게 단어를 따라 말했고 또 뭐라 샬라샬라 얘기하다가 기타라고 말하면 기타라고 단어를 따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가까이 혼자서 열심히 말하던 양반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게 됐는데 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30분간 자기 혼자 실컷 말해놓고 나는 단어 몇 개 따라 말한 것뿐인데 나더러 영어를 잘한다니 뭔 소린가 싶었는데 10수년이 지나 에릭슨의 공명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야 그 양반이 왜 나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는 듯 했습니다. 노신사에게 일자리를 제안받았던 앤소니나 저의 경험에서처럼 공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공명하는 타인을 마치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거나 나와 뭔가가 통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얘기에 심취해서 한참을 혼자 말해놓고도
자신이 영어를 잘하니 공명하고 있던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간주했을 수 있습니다. 단어 공명을 하실 때는요, 상대의 말에서 중요하다 싶은 키워드를 가끔씩 따라서 말해주면 되는데, 어떤 분은 아무런 말 없이 가만 앉아 있으면서 잘 듣는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대화할 때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으면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거나 엉뚱하게 듣는 건 아닌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공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답답함을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잘 이해하면서 듣고 있음을 상대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서 친근감과 호감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는데요. 말 공명에는 단어뿐만 아니라 빠르기와 높낮이 공명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처음으로 보너스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친구가 보너스? 좋겠다. 이렇게 천천히 단어 공명을 하게 되면 공명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보다는 보너스? 와, 좋겠다! 이렇게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를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단어 공명을 하시면 상대의 리듬과 더 빨리 조율되는 공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친밀감과 호감을 이끌어내는 공명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인의 세계를 관찰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의 에너지를 쏟게 되면 관찰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공명대화의 비밀을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